2-3 공유압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파스칼의 원리인데요. 여기에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압력의 단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파스칼 단위가 나왔었죠. 이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파스칼인데 그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단위 이름이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스칼의 원리가 무엇이냐? 비압축성 유체를密閉된 공간에 담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유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압력이 증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 유체 내의 압력은 모든 부분 똑같이 전달이 된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즉, 밀폐된 용기 속에 정지하고 있는 유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발생을 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1구간이고 여기가 2구간이라고 하면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P1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F1이 되겠고요. 면적은 A1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구간의 압력은 P2로 보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해지는 힘은 F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A2가 되겠죠. 자, 그럼 이 P1은 압력은 힘 나누기 단면적이므로 F1 나누기 A1이 되겠고요. 자, P2는 F2 나누기 A2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이 P1과 P2가 같다는 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고요. 여기 식 박스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계산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파스칼의 원리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입니다. 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은 이 온도와 압력, 부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셋 중에 하나를 일정하게 두었을 때 이 나머지 두 개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일정하게 했을 때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이 반비를 하더라. 그런 법칙이 보일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 이게 일정하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샤를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샤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랬을 때 온도와 부피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샤를의 법칙인데요. 압력을 일정하게 두었을 때 부피는 온도와 비례관계에 있더라. 이게 샤를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을 같이 얘기하는 게 보일 샤를의 법칙이 되겠는데요. T1분의 P1 V1는 T2분의 P2 곱하기 V2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일 샤를의 법칙 이 식을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상기체를 조건으로 합니다. 이상기체가 아니라면 식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변수들은 다 모두 다 배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비중량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비중량, B가 들어간 용어에서는 우선 B 다음에 나온 용어가 무조건 분자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량, 이 분자로 오고요. 분면은 부피가 되겠죠. 자, 그럼 비중량은 부피분의 중량이 되겠습니다. 정의로 말로 풀어보면 단위 최적이 갖는 유체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최적당 유체가 갖는 무게 1번이 되겠고요. 부피분의 질량은 우리가 밀도죠, 밀도. 그리고 3번 선택지를 보니까 단위 중량이 갖는 최적, 그러니까 중량분의 최적. 자, 이것은 비최적을 뜻하죠. 그리고 물체의 밀도를 순수한 물의 그 밀도로 나눈 값이 비중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개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선 압력은 이런 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1번 보기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진공도는 항상 절대 압력으로 나타낸다. 절대 압력은 계기압력 플러스 표준 대기압이다. 맞죠? 진공도도 항상 절대 압력으로 나타냅니다. 절대 진공도는 표준 대기압 플러스 진공계 압력이다. 4번 대기압보다 높으면 정압. 여기 정압이 맞고요. 대기압보다 낮으면 부압이라 합니다. 네, 맞는 정선택지죠.
자, 절대 진공도는 이게 대기압분의 진공압력 곱하기 100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개념 찾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기압을 나타내는 단위 연습을 했었죠. 자, 1표준기압은 수은주 760mm 수은주였습니다. 자, 1 atm이요. 그리고 또 수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됐었죠? 자, 10.332 미터 아쿠아였습니다. 자, 여기서 사온의 물이라면 수주는 얼마인가,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므로 여기서 10.332m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네, 약이라고 했으므로 가장 가까운 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골라주면 되겠죠? 10.332 가장 가까운 수가 10.34m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속의 법칙입니다. 자, 연속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비압축성 유차가 관내를 흐릴 때 유량을 일정할 경우 유체의 속도는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이 되겠고요. 여기 이 부분이 1구간, 이 부분이 2구간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기 1구간을 보시면 단면적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1이 A2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V1과 V2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속도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연속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자, Q1, 자, 이 1구간에 대한 유량 Q1으로 보고요. 여기 2구간에 대한 유량 Q2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연속의 법칙에 의해서 유량이 일정하다. 그럼 Q1과 Q2가 같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유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 단면적 곱하기 속도가 되겠는데요. 자, A1 곱하기 V1은 자, A2 곱하기 V2가 된다는 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1이 A2보다 여기가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근데 여기 A1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가 같으려면 이 1구간의 속도가 느리고 2구간에 대한 속도가 빨라야 이게 유량이 일정하다는 식이 성립이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토출되는 이 입구가 작은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모두 연속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박스로 된 식은 굉장히 계산 문제로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량의 단위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SI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를 할 때 단위 변화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량이 속도 곱하기 면적이므로 속도 미터 퍼 세크죠. 그리고 곱하기 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유량의 단위는 미터 세제곱 퍼 세크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르누이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점성이 없는 비압축성의 액체, 즉 이상 유체죠. 이상 유체가 수평관을 흐를 때 속도 에너지, 그리고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속도 에너지 V, 위치 에너지 Z, 압력 에너지 P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수두로 나타내서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압력 수두, 비중량분의 압력이 되겠고요. 속도 수두, 자, 이 G분의, 중력가속도입니다. 이 G분의 V1 제곱이 되겠습니다. 위치 수두는 Z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으므로 어느 위치에서건 이 속도 수두와 위치 수두와 압력 수두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식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놀즈 수입니다. 자,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관성이 점성에 비해서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레이놀즈 수는 자, 어떨 때 사용하느냐? 측류와 난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체의 입자 흐름 방향과 평행으로 작용하는 것을 측류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불규칙적으로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흐르는 것이 난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레이놀즈 수와 관계가 되는데요. 레이놀즈 수가 2320 이하인 경우에는 측류가 되겠고요. 레이놀즈 수가 4000 이상일 경우에는 난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이 공간이 있죠? 사이 구간. 2320에서 4000 사이인 경우에는 천이 유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이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충류가 난류로 변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수에 대한 내용, 이 표에 내용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 부분이 레이놀즈 4000 이상일 때
난류이다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의 상태 변화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최적과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한 법칙. 최적과 온도. 그러면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온도를 높여주니까 최적도 커지더라. 그러니까 온도와 최적이 비례 관계에 있더라 라고 설명한 법칙은 샤르의 법칙이었죠. 자, 그리고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의 관계에 있더라 하는 게 보일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답은 2번 샤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법칙은 밀폐된 용기 내에 있는 유체의 압력은 모두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나타낸 게 파스칼의 법칙이었죠. 그리고 연속의 법칙, 베르누의 법칙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꼭 해설 읽고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의 정리의 식으로 옳은 것은 자, 베르누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 속도수도 플러스 압력수도 플러스 위치수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라고 했었죠. 속도수도부터 적게 되면 2 지분의 v 제곱 플러스 압력수도 비중량분의 감마분의 p가 되겠고요. 자, 위치수도 z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정하다는 것이죠. 자, 선택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번이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